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려고 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조 원이 넘게 쌓아놨던 나라 곳간이 지금 한순간에 조 단위의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정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이라는 것을 현행 1.6%에서 적게는 1.8%, 많게는 2.0% 이상 인상하는 거를 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밀어붙이려고 간만 보고 있어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예를 들어보자면은 16만 원 하던 물건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맞습니다. 최대 25%나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죠? 부담이 지금보다 25%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사업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용과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알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제는 그만큼 더더욱 나빠지게 될 겁니다. 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뜯어가니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동생들이 있을 거예요. 형, 질문이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뭐예요? 고용보험료가 뭐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고용보험료 또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은 노사가 직장인들이 뼈 빠지게 내는 보험료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매달 코피 터지도록 일해가지고 나라에 뼈 빠지게 내는 거예요. 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런 돈을 뜯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정부는 바로 이 돈으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기타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각종 수많은 사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는 지금 이 국민들의 부담률을 더 높이 올리겠다, 늘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나쁜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과중한 세금이잖아요. 백성들을 못 살게 핍박하고 많이 뜯어가는 정부가 나쁜 정부잖아요. 지금 문정부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금 대놓고 근로자와 회사원들에게 보험료율을 이만큼 올리겠다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요율까지 이렇게 노사에 제시하는 거는 지금 문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뽑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곡소리를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정부는 왜 국민들의 부담률을 올리려는 걸까요? 그렇죠. 나라 안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지가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우리나라 국고에 고용보험기금 한 가지 분야를 위해서만 국고가 여유분으로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 줄 아십니까? 10조 2544억이 쌓여 있었어요. 10조 2500억이 쌓여 있었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불과 3, 4년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마이너스 치트키예요. 자, 월 300만 원을 버는 그런 직장인 분들을 예로 들 경우 고용보험료를 대략 한 달에 2만 4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돈들은 개인과 회사가 또 이렇게 절반씩 낸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회사도 결국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개인의 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손해가 나도 회사원인 나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그거 아니죠. 경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면은 이 고용을 줄이고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정부가 늘려버리면은 매달 국민들이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의 액이 3,000원에서 6,000원 이상 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버스랑 지하철 몇 번 넘게 탈 돈이고 직장인들이 이렇게 뭐 점심 한 그릇이라도 소소하게 해먹을 수 있는 돈이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는 조세 저항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또한 특히나 그 이유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국가 재정을 방만하고 무능력하게 운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아까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문정부는 지금 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있고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 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실업급여로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취업하는 사람들보다 이 뭐 실직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가는 거는 많고 막장이죠, 경영 상태가. 여러분, 이 진실된 통계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맛대로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렇듯 진실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참고로 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거는 19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4차례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정권에서 임기 내에 2번 이상씩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에요. 자, 최초가 지금 또 등장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뉴스 언론사들도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 나오죠. 고용시장 악화 얘기 나오죠. 실업급여의 증가 얘기 나오죠. 결국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각종 사업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지적하고 비판해 왔던 것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 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국가가 강제로 올려버리면은 서민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소멸한다고요. 자, 2012년 이후로 6년 내내 우리나라 고용보험기금은 6년 내내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때가 언제냐면은 수십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선동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그토록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왜 정부 재정이 흑자였을까요? 그렇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고 전문가들에게 갖가지 분야를 맡겼으니까 국가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는 다르죠. 아마추어 586 운동권 정부입니다. 프로 시위꾼들을 데려다가 한 자리씩 보답하듯 턱턱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사태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 6년 내내 흑자였던 국가 재정이 2018년 들어와가지고 단숨에 마이너스 8천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누적 적자가 아니라 2018년 1년 만에 마이너스 8천억 국가 재정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분야도 아니고 이 고용보험기금 한 분야에서만 8천억이 1년 만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더 놀랄만한 수치들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자, 문재인 정권 초기에 1, 2년이 겹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 1, 2년이 지금 이 6년간의 흑자 기간과 조금 겹치는 이유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잘해놨던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취임했을 때부터 적자가 난 게 아니라 1, 2년 지나고 나서 2018년부터 마이너스 8천억 적자가 난 거예요. 국민들은 이런 디테일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죠. 문 정부는 자기가 인기를 얻겠다고 해서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을 무작정 늘리고 돈으로 표를 산 겁니다. 급여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자기 임기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정부는 힘들든 말든 국민들은 힘들든 말든 자기만 표장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실업급여를 늘리고 기간을 늘려주니까 무슨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그 자체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적인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은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반면 짊어져야 되는 부담감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가 10조 넘게 쌓아놨던 나라의 곳간을 자기가 취임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마이너스 6조 원까지 적자를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8천억 읽어주고 나서 좀 더 놀랄만한 수치가 바로 나온다고 했죠.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6조 원대까지 보험, 이제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 규모를 늘려놨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입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박근혜 시절에 10조가 넘게 나라 곳간을 쌓아놨었는데 해마다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마이너스 6조 적자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 황제 문 황제 폐하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대단하다니까. 자, 심지어 문정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소름 돋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니까? 결국 국민들이 잘못 뽑은 정부의 대가라는 게 이토록 참혹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여러분들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그 의무, 그 투표권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자기 나라 대기업들을 팍팍 도와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첨단 산업과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과거팔이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민주화가 어쩌고 지들 입맛대로 뭐를 잡고 역사적인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반일 감정팔이를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 자기 나라 수출 대기업들, 기술 기업들, IT 기업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과거에만 목을 매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경영인들의 목을 우리 손으로 지금 목 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이 힘들어지고 빙하기가 찾아오겠죠.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당연히 사라지지. 내수 경제가 박살 나겠죠.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국민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실업급여를 받아먹기가 바쁜데 이제는 그마저도 국가재정이 바닥나가지고 그 실업급여마저 줄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우리나라 안에 7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파악된 것만. 이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만 3건이 넘게 등장을 했어요. 나쁜 쪽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신기록이 해마다 분기마다 얼마나 갈아치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기록이 해마다 분기마다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뭐 범이 내려온다느니 뭐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느니 이 와중에도 반일파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보면서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사실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사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화가 나셔야 정상입니다. 스스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밉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밉다라는 감정이 들고 야, 얘네들 진짜 혼 한번 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는 그게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시민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구석구석 철저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을 다 써버렸다. 이런 거는 외환위기 때 조금 여러분들이 화가 나셔야 정상입니다. 스스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밉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밉다라는 감정이 들고 야, 얘네들 진짜 혼 한번 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는 그게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시민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구석구석 철저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을 다 써버렸다. 이런 거는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웠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문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참고로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그 전부터 고용보험기금은 적자가 나고 있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국 그 정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이 상황에 정부 재정을 이렇게 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려운 일을 문재인 정부의 능력으로는 가뿐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파란색 숫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놨던 그 유산인데, 저 때는 이제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조 원이 넘게 모아놨던 기금을 문재인은 곧바로 자기 임기가 1년 지난 뒤부터 2018년부터 마이너스 8천억 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던 대한민국을 마이너스 8천억씩 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마이너스 2조 800억. 그 다음 해는 어떻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심장이 뛰는데,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5조 3천억,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4조 6,900억씩 날려먹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년에 4조 5조씩 날려먹어버리니까 국가 기금이 남아나겠습니까? 2년 3년 만에 10조 원이 넘게 쌓아놨던 국고가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10조보다 많잖아, 저게 파란색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로 실직한 국민들도 좀 도와주고 실업급여도 챙겨주고 청년 여러분들의 고용사업과 각종 캠페인도 벌이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기금이 바닥나버리면은 이제 힘든 국민들은 뭘로 도와줄 겁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갑자기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해버렸어. 혹은 해고를 당했어. 기금이 바닥나버리면은 이런 힘든 국민들을 앞으로 뭘로 도와줄 거냐고 제기할 수 있게 없는 거야.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망이 지금 살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부가 무슨 짓을 하죠? 세금 늘리고 고용보험료를 늘리고 있잖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잖아. 나라 돈을 흥청망청 지들이 조 단위로 다 날려먹고 돈 없으니까 세금 늘리겠대. 이게 무슨 국가국 경영입니까, 여러분? 유치원 경영도 이렇지는 않지.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1년 국방비가 1,000조 원에 달한다라고 농담 삼아서 젊은 분들이 천조국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진작에 지금 천조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더미로 말이죠.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다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셨으면 이 정보 구하기 쉬운 시대에 제발 좀 선동가들한테는 그만 속아 넘어가시고 부디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큰 정부라는 거는 반드시 큰 지출을 불러오는 법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경제 위축, 국민들의 부담률 증가와 세금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정부는 반드시 큰 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커지면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 적자, 경제의 위축,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률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자기가 수능 등급 그거 좀 높다고, 자기가 이름 있는 대학교 졸업장 하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치의식 수준과 이론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외교 인식 수준과 국제 감각은 솔직히 구한말 그때 그 시절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유치원생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상 내용은 사실상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 끄고 뒤로 가기 눌러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이런 영상들을 좀 유익하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끝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1분만 한 가지 좀 또 소소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얼음사이다 채널에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 유튜버에게 정말로 소중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이라도 그저 이런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은 이런 좋은 영상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서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좀 이런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안기부에서 김부겸 씨를 연행해 갔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겸 씨가 구형을 받고 구속이 됐었죠.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간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간첩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간첩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일단 첫 번째가 규모가 다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 사건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최대 규모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구속이 된 사람들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노동특보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던 인물인데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4명인데요. 1명은 증거 불충분이고 3명이 구속이 됐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유학 간 자녀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저 자기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까지 가서 사람을 만났던 것인데 억울하게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자기들에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런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일단 이번에 구속된 사람 중에 1명이 운영했던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음 같은 사실도 밝혀졌죠. 혈서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연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홍의 결사관철 생명에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그리고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거를 지금 혈서로 썼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혈서를 써가지고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지금 공간에 있을 뿐인 것인지 완전히 그냥 머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간첩 사건이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지금 사람들 혈서로 김정은한테 무슨 뭐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구속이 된 4명 중에서 최소 3명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노동특보단으로 임명이 돼서 지지선언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뭐 지지선언 어쩌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지지선을 하고 난 뒤에 17일 뒤에 즉 문재인 대통령 당선 12일 후에 베이징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저 시기도 묘합니다. 그렇죠? 지지선을 한다고 하면은 진작에 해도 일찍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지지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겁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선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지지선을 한 것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한다면 별다른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저렇게 지지선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구까지 만난 거예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도 접견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 봤었을 때는 지역에 그냥 조금만 인터넷 신문 그 정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까지 만난다? 여당의 지금 중진 의원까지 만난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평화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한다 라고 발표한 이튿날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거예요. 저거를 통해서도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는 야 이제 더 이상 적대행위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판문점 선언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뭐 박수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지만 뒤로는 어땠던 거예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미리 알고 있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한다 다 정치적인 쇼라는 거 총선을 지금 생각해가지고 하는 다 정치적인 쇼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령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령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지다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민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끊임없이 북한은 그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김부겸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김부겸 씨가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안기부에서 김부겸 씨를 연행해 갔는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한 난파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겸 씨가 구형을 받고 구속이
됐었죠. 당시 김부겸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선아 씨였습니다. 인자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당시 이제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선아 즉 이선실이가 89년도에 김부겸한테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돈이 생길 때까지 빌려주겠다면서 500여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선아 씨가 야 나는 있잖아 평생을 김일성 주석과 통일 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김부겸 씨가 부인을 통해서 5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1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저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김부겸 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김부겸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불쌍한데 내가 돈 500만 원을 줄게 라고 받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400만 원 돌려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김부겸 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김부겸 씨가 이선아 씨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도 그거를 정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김부겸 씨가 간첩임을 알게 된 뒤에도 숨이 가빠 요양원에 가게 됐다면서 찾아온 일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김부겸 씨한테 적용된 혐의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회합죄였고 나머지 하나가 불고지죄였습니다. 회합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람과 만났다, 회합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회합죄 자체만을 가지고선 유죄가 선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났다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또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회합죄에서는 무죄가 실제로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불고지죄, 그런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죠.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사람의 과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다. 뭐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부겸 씨입니다. 근데 그 김부겸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총리예요. 그리고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나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 상황이 아니고요. 종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존재할 때까지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작하는 시간이 가장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이한방송, 이한안보 아카데미 4학년인데 네, 좀 자연스러워질 때도 된대요. 항상 시작할 때 보면 어색해요. 저도요. 선생님 혹시 아직도 떨리세요? 글쎄요. 떨리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부담은 되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근데 네. 사람이 이제 미완의 동물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출연을 이제 여러 해 해왔지만 네. 한 번도 내가 만족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예, 이 얘기를 빼먹었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설명할 걸. 막 그런 후회가 항상 남아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선생님 가끔은 오늘 방송 정말 재밌었다고 하실 땐 있으시잖아요. 근데 웃길 때. 재밌는 거하고 네. 이제 어떤 저의 만족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군사 안보라는 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저 역시도 이걸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군을 전혀 모르시는 입장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네. 예. 그냥 속칭 업계에서 통하는 약어나 용어를 쓰면 되게 쉽거든요, 우리끼리는. 근데 그런 약어나 용어를 배제하고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의도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적도 그렇고. 이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전달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아쉽고, 내가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 방송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 정말 어려운 분야를 일반인 분들도 쉽게, 저희 어머니도 다 보실 정도로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더 쉽게, 더 요약을 해야 되는데 미사여구가 아직도 많고. 그래서 저는 방송 체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한방송 로고를 제작해 주신 김희중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파란 로고를 볼 때마다 네. 항상 우리 김희중 선생님 생각해요.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원이 되셨는데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배신과 반역의 시간이 끝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희 이한방송도 여러분들의 바람과 같이 위와 같은 바람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상황 해석과 정보 전달의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여러분들도 분노 가득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은 8월 한 달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의 신호탄은 언제 쏘아 올려질 것이며 그 신호탄은 과연 무엇인가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한방송과 코크님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 20일 포스터와 카드가 매우 성황리에 여러분들을 위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장우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코크님이 역시 굉장히 재치와 대단하세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제작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SNS라든가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방송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막 계속해서 이제 카드라고 그러죠? 네. 스티커, 카드 이런 건데 계속 올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격분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상인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측해
해왔던 바대로 흘러가죠.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한번 회피해 보고자. 왜냐하면 훈련 회피가 이번에는 많은 예전의 회피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4년 차씩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국군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설명은 좀 차제로 하고, 사실 8월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느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계시고, 또 정치를 통하지 않고 국제 역학관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유롭고 정의로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 만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회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이 신호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한반도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 그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에는 두 가지 시한폭탄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북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SLBM을 쏴주는 거예요. 네. 예. 이 SLBM만 쏴준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투단이 10척의 함정으로 구성이 돼서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중공이 남중국해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했는데 나타나고, 대만 초위까지 기동을 했었을 때 앞에서 버티고 있던 산동 항모전단이 네.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회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제나 그저께쯤에는 대만 해협을 지났어야 돼요. 네. 그러면 중공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대만 해협을 가로막고 못 지나가게 막고 여기서 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대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해협도 회피를 해서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에 이 기상 상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진입니다. 자, 이게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네. 한반도가 있고 호주까지 나타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기상도인데, 저는 여러분 군에서 기상을 배운 포병장교 출신인데 저렇게 태풍 3개가 나란히 올라오는 건 처음 봐요. 보통 네. 시차를 두고 상하로 올라오는 건 있는데 네. 저렇게 나란히 올라오는 경우는 참 드물다 그러고,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그 바람에 의한 효과보다도 파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대만 해협을 향해서 올라오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갈라져서,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괌으로. 지금 배 선두가 보이시죠? 네. 예, 괌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 이 태풍 3개로 인한 높은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일종의 피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지금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은 계획대로라면 대만 해협을 지나거나 대만을 지나서 지금 일본 사세보항에 입항을 했어야 되는데, 맨 앞에 가던 이제 프리기탐은 지금 사세보항에 들어갔어요. 네. 어저께. 네. 근데 뒤따르던 나머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은 괌으로 지금 피항을 해 있는 상태인데, 먼저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투단에서 공개한 SNS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있어야 되나요? 일단 켜볼게요. 예, 일단 켜보세요.
동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자, 이건 퀸 엘리자베스 아마 항모전투단의 그 관제탑에서 바라본 장면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그 저쪽이 열대지방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흐리죠? 근데 이제 괌항으로 입항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네. 써있네요. 자, 이제 성공적으로 입항을 했어요. 피항을 한 거죠. 입항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승무원의 장기간 이제 그 함상 근무로 인한 피로를 위해서 아마 3박 4일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일 밤까지 정도는 아마 휴식을 취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괌에 있는 해군기지, 여러분들 앤더슨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괌에 있는 해군기지는 그 미국의 전방 그 보급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기는 주로 탄약 보급을 위한 해군의 항기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태풍을 피해서 미국의 그 이지스함도 그렇고 퀸 엘리자베스의 항모전투단의 함정 여러 척이 지금 괌항에 기항을 했어요. 그 사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투단의 SNS 사진을 제가 불러왔는데요. 여기 보면 디펜더함이라고, 얘도 이제 그 구축함이에요. 디스트로이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괌항에 역시 지금 기항을 하는 모습이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제 괌항에 기항을 한 그런 사진이고, 맨 우측 사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작은 배인데, 이건 보통 프리기탐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앞장섰던 프리기탐은 지금 어저께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척으로 이루어진 항모 전투단이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아이고, 네. 태풍 때문에. 그리고 태풍이 참. 영국 항모전투단과 같이 기동을 하던 미군 함정들도 네. 괌으로 일부 피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태풍 상황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게 어제 오후 사진이니까 이제 내일이고 모레 정도면은 이 태풍들이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거나 네. 사라져 사라져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항모전투단이 기동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미군을 비롯한 영국 항모전투단이 대만 해협을 직접 통과할 경우나, 혹은 대만을 우측으로, 대만 우측 해협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중국이 지금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대만 해협을 직접 통과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예상할 때 두 가지 대응, 중공이 두 가지 대응이라고 했죠. 피하거나 아니면 막고 대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대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이제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차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공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지 않고 피했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이 무사히 사세보항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김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공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대만과 홍콩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이 북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투단이 대만 해협을 직접 기동을 하는데 중국이 회피를 하면 미국이나 서방에는 어떤 사인으로 보이느냐, 북계를 쳐발라도 중공이 개입을 못하겠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대만을 항모전투단이 지나가고 홍콩을 위협을 하는 상황이어도 중국이 회피를 한다면 북계쯤은 쳐발라도 중국이 대응하지 못할 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사히 지나가서 일본에 기항했을 때를 생각을 해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북계나 중국한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연합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미국에서 라지 스케일 엑서사이즈 21이라고 40년 만에 가장 큰 해군 전력이 지금 훈련을 이미 시작한 상태고, 그 다음에
미 해병이라든가 육군 병력은 더 이상 올 병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네. 예, 동북아에 다 집결이 된 상태고 여기서 중공이 벌일 수 있는 두 가지 액션 그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중공과 북에 이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상황 자체가 왜 중공과 북계가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커서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대가 없이 지나간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복귀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정치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좋은 성격이 절대로 아니고 20대를 군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도 참 잘할 자신이 있고 어디 가서 시비부터도 잘 싸울 자신이 있는데 나이가 나이고 이제 저는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가급적 화도 안 내고 싶고 욕도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책상 하나 한번 보신 적이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코크님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한방송에 보내주고 또 저는 그거를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1분이라도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제 올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했어요. 왜냐 이 포스트 자체에 대한 뭐 어떤 영어 스펠링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수정해서 이제 몇 번의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창작 능력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코크님이 방송을 듣고 이러한 이한방송 시청자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카드를 그려주신 거에 저는 감탄을 했어요. 네, 저도.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다수 분들이 기뻐하시는 반면에 몇몇 분들은 바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총 모양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에 성조기가 미군들은 원래 성조기를 칼라로 하지 않고 보통 흑백으로 하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게 이제 초판 완성작인데 성조기의 별 부분 파란 부분이 미군들은 보통 전투복에 반대로 표식이 돼요. 네. 파란 별 부분이 우측으로 갑니다. 네. 이게 이제 공격형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원래 흑백이었다가 저렇게 칼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태극기를 보통 우측에 폐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림의 구성상 저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도대체 그 다음에 다음 요 사진 보시면 지금 한국군이 메고 있는 소총 같은 경우는 K1으로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들 K1하고 K2 소총, 특히 K2 소총은 대한민국 군의 이제 제식 소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군에 보급된 게 올해로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K1 소총과 K2 소총 같은 경우는 K1 소총은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개머리판이 네. 핀 형식으로 해서 잡아 뽑게 돼 있고 사격을 하지 않을 때 안으로 밀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약간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총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저렇게 하단부를 향하게 돼 있어요. 맞는 그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미국의 성주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식별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 네. 이것까지 뭐 바꿔라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좀 화가 나는 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제일 개발하고 갖기 어려운 게 창작력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보면 창작력이 있고 없고의 사람이 거의 한 대부분 80%의 사람은 이 창작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된 거 찾아내고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90%의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20%밖에 없는 창작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또 군생활은 제가 감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때는 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그림은 잘못됐다, 총구방에 잘못됐다 막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니까 제가 막 화가 나요. 과연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한 방송을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불필요한 군의 작전에 해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한 방송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도움은 못 될 망정 괜히 제가 촐랑거리다가 군 작전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이제 동북아와 한반도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위기이거든요. 지금 북계나 중공 여기 종북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네. 우리 같이 정상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위기죠. 어떤 분은 이걸 뭐 창조적 파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 뭐 우파 유튜브들은 굉장히 많고 네. 정상인 유튜브들 이제 몇 안 되는데 여기 멋진 창창도 와주셨다.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군사 소식과 정보를 해석해 드리려고 나름 돈도 안 되는 일을 진짜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김이 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이 셉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틀리고 표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오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데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틀린 걸 바로 잡아주시는 건 좋으나 불필요한 지적들을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창작하는 사람이나 이거를 감수해서 올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좀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못돼서 안 해야 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화가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또 그 카피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올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화면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번 한미연합 훈련 20일에 메인 그림이에요. 메인 카드예요. 카드 뉴스. 그래서 왜 미군은 총구를 아래로 향했냐? 공격적이지 않고 왜 미군이 뒤에 있냐?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북계와 싸울 주체는 미군이 아니에요. 원래 대한민국이지. 그다음에 훈련을 안 하면 미국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군이 손해지. 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림은 선생님이 모델이세요? 아니에요. 저 모델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자세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닮았어요, 선생님이랑.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코크님의 원래 그림체가 저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제일 힘 빠졌던 게 뭐냐면 저 카드를 이제 막 돌리는데 어떤 분이 그 좌익이 그린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 그림. 근데 여러분들 좌익이 그린 그림하고 그림이 뭐 색감이나 필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그림 자체가 좌익 그림이에요? 그러면 직접 그리시면 되잖아요. 다행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힘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왜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냐, 왜 연습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훈련과 연습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훈련은 기본적인 것들을 갈고 닦는 개념이 있고요. 연습은 이런 갈고 닦은 개개인이 모여서 네. 큰 집단 행동을 함에 있어서 연습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외 기동 훈련을 할 때는 영어로는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각 군별로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육군에서는 이제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연습과장, 연습처장 이런 직책이 있고 해공군에서는 이제 훈련처장, 훈련과장 이런 직책이 있죠. 네. 자,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총구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의가 있었던 그림인데, 지금 저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저기 걸고 있는 총은 K1 소총이에요. 네. K1 소총은 무게중심이 중하단에 있기 때문에
총구를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전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요? 아니요, 예. 그 다음 미군이 왜 또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냐 이러면서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긴 백군 포스터가 두 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미국적인 국적이신 분들 예. 그분들께서 원하셔서 예. 여기 이렇게 미국 그 성조기 먼저 하고 US 코리아로 해서 예. 하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네. 이제 그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플랜카드로 제작하셔서 네, 현수막용으로 혹은 이제 지금 SNS 같은데 대문 사진으로 배경, 활용하시라고 네. 또 따로 만든 거예요. 코크님은 참,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예, 코크님은 참 배려감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란 게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제식 소총이 이제 M4인데 저게 이제 M16 개량형이에요. 저 역시도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M4 저 소총은 그 개머리판이 돌려서 앞으로 딱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잡아 뽑으면 뒤쪽으로 길게 빠지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묘사를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코쿠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 하는데도 제가 손댈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로도 차량용 스티커 이런 거 제작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뭐 그쵸? 지금 다 예뻐요. 제가 보면 너무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의 상징인 용어죠. 같이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예, 버전으로. 똑같은 플랜카드의 영문 버전이에요. 네. 예. 필요하신 분들 일단 예, 캡처해서 캡처해서 쓰시고. 가져가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저는 이 코크님이 만든 이 같이 갑시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대만 한미 동맹이 아니다. 우리 같은 민간인들한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미국이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 200개 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 어디예요? 감비아인가요? 미국인가요? 예, 미국이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예, 이렇게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민간인들한테는 네. 미국이 가장 좋은 친구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좌익들도 정신 차리고 돈 좀 생기면 자식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 다 미국 보내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한테. 내 프로필 사진으로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예. 네, 저는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요. 정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말로 응원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한센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제작해 주신 코크님의 어떤 카드 뉴스하고 이 플랜카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만드신다 그러셨나요? 네, 아니면- 차량용 스티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뭐 우리 젊은 이한센 대표님이 젊은 아이디어로 만드시는 거니까 저는 뭘 하셔도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직접 출력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모난 그 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 어떤 거요? 그 영어, 예, 그거 영어로 된 거. 요거나 아니면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한 1m, 1m로 출력을 하셔서 그 미군들이 우리 부대, 우리 집 근처에 자주 뭐 훈련차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뭐 주택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에 딱 띄거든요. 예. 되게 너무 예뻐서. 내 집에 내가 걸겠다는데. 맞아요. 예. 그 미군이 지금 전개 굉장히 제일 오랜만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안 가는 기지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한센 대표님하고 코크님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기왕이면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 훈련 끝나고 돌아간 9월에 달아봐야 그때는 때는 늦으리. 문준하 씨가 말했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데 저질러 놓고 때는 늦으리. 정말 미군들이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보람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어귀에 2만 명이 넘는 예비군이 이번에 왔다가 이제 다 자신의 직장과 학교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 그 미국에 여행 가시거나 방문하시면서 미국 세관에서
세관원 중에 한 명이 나 한국 주한 미군이었다. 아니면 한국에 훈련 갔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의 이 임프레션이라고 그러나요?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반미 시대가 길에 들어놓아버리고 양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 보고 간 미군과 이런 플랜카드와 카드를 보고 간 미군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 인상이 평생 어떻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고 그리고 외교관인 거예요. 예. 자,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출력 직접 하실 분들 또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 직접 제작하실 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코크님께 연락드려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제작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8월 7일 날 중요한 날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반미주의자, 반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총궐기대회를 열었대요. 그 포스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토요일 6시였네요.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구호가 3개네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행사를 했대요.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들 그냥 더 이상 요거는 논평을 안 할게요. 그냥 이런 일들이 오늘 있었다. 이거 기분 나쁘니까 다시 이걸로 눈 정화해야겠어요. 예. 이 사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니까 네. SNS 같은 데 댓글 남길 때도 보고 또 미국인들도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 공교육공에 랜덤으로 네. 걸리거든요. 좀 놀라웠어요. 예. 굉장히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손에 쥐어졌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는 무기예요. 북계나 중공이나 지금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이 와해될까 깨질까 지금 막 노심초사하고 손꼽아 지금 막 굿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게 바로 북계와 중공의 음모를 깨부시는 막강한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왕이가 굉장히 하나 잘했죠. 네. 예,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저 얘기를 들으면 천인 공노할 노릇이에요. 감히 중공의 외교부장 따위가 미국의 훈련을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중공이 망할래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쟤네들은 하지 않길 바라는 게 본심이잖아요. 근데 원래 입 밖에 내서는 안 된 얘기를 이제 떠들어 준 거는, 조급해서 예, 그런가 보다. 미국이 저런 걸 보면 진짜 네. 야마가 도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왕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대만 해협 지나갈 때 미군이 구축함이라도 한두 척 더 얹어서 보내지, 영국 함대만 보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 맞을 거 그냥 원터치로 끝내주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매를 버는 거예요. 플랜카드는 받을 수는 없나요? 라고 홍미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티커 제작하냐고도 물어보신 분 계시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정해지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8월이 된 대한민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고, 오죽 급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도 중국이 등치가 큰 나라인데 저런 외교부장이라는 자가 저런 실수를 할까요? 그래서 이 태풍이 지금 되게 신기해요. 8월 5일, 6일쯤 이게 지나갔어야 되는 함대를 네. 태풍 때문에 일단 피항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투단에는 F-35B 수직 이착륙하는 스텔스기가 18대나 실려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후방 탄약창 역할을 하고 있는, 전방 탄약창 역할을 하는 해군 미국의 항인데 F-35용 미사일 탄약 아마 잔뜩 적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유류 보급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승조원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번에 싱가포르를 지날 때 이제 일부 함정은 싱가포르에서 중간 기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4, 5개월을 휴식 없이 달려온 승조원들도 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공이 무서워할 무기도 왕창 실어서 그러고 와주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대치가 일어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전 전선에 걸쳐서 이제 군사 위기가 고조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 지나가도록 피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이고 홍콩인데 여길 지나가도록 피했다 그러면 북괴를 쳐발라도 개입을 못하겠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아마 지금 중공이 알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내심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상한 세균 퍼뜨리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로 인해서 전 지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한개 선생님 출연하시기로 해놓고 왜 니들끼리 해? 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인데. 예, 다음 주 중으로 네. 다음 주라고 말씀드려서. 하실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한미 연합훈련을 응원하는 이 카드 때문에, 스티커 때문에 급조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한샘 대표님하고 코크님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이 스티커, 카드, 플랜카드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조급하게 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럼 다음 주 중으로 제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끝? 네. 끝이에요, 선생님? 예. 그럼 급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이루님, 노가다 TV 프로님, 재규현님, 자데스TV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해피나눔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멤버 여러분, 지금 스티커 제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씩 사무실 메일을 이렇게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께서 페이팔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명단은 다 공개를 못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계신 우리 이한방송 열혈 시청자분, 그 다음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지금 이한방송이 유난히 해외 시청자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음악으로 선교하고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오타도 수정해 주셨고 이제 이거를 널리 퍼뜨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계신, 그 다음에 뉴욕, 워싱턴에 계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계신 이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푸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